내 나이 벌써 100년을 넘게 살았군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인생이란 참으로 긴 여정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침 이슬처럼 짧기만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온 사람의 경험으로서, 그리고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로서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특히 70세라는 고개를 넘어선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군요. 인간의 삶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뜨거운 여름 같아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에너지가 넘쳐 흐르지요. 상처를 입어도 금방 아물고 탁한 기운 속에 섞여 있어도 스스로 정화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그것은 서서히 지는 노을과 같고 고요하게 깊어가는 가을 저녁과 같습니다. 이때는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죠. 내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이 생각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깊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의 오렌지에서는 이를 기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대인들은 에너지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젊었을 때는 그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운은 안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과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노년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소중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이른바 극음의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극음이란 단순히 미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기운을 소진시키며 결국에는 나쁜 일들이 꼬이게 만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곳을 말합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평화롭게 자신을 돌봐야 할 시기인데, 이런 장소에 발을 들임으로써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 외로움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찾거나 예전의 활기를 그리워하며 아무 곳에나 발길을 옮기곤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라는 점이죠. 그 공간을 탁한 기운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곳의 장소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디를 가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복과 운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운명을 개척하는 시기가 아니라 주어진 복을 잘 관리하며 평안을 누리는 시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평온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 평온함을 깨뜨리는 장소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생을 훨씬 더 건강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이 장소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피해야 할 곳은 바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람이 너그러워진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히려 노년이 되어서 마음의 여유를 잃고 타인의 삶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건재함을 확인하려는 이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곳을 극음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오가는 말들은 독과 같아서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생채기를 내기 때문입니다. 동네의 작은 사랑방이나 정자 혹은 오랜 지인들이 모이는 친목회 자리에서 누군가가 없는 사람의 흉을 보고 자식 자랑을 하며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 자리는 즉시 떠나야 합니다. 70세 이후에 우리는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객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독소가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는 그 대상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전체를 차갑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런 음습한 기운 속에 앉아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비좁아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공연히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잠자리가 뒤숭숭해지는 법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친구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남의 집 가정사나 뜬 소문을 옮기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심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안색은 어두워졌고 늘 평온하던 눈빛에는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난조삼아 웃음을 터뜨리는 그 공간의 탁한 에너지가 그의 맑았던 기운을 덮어버린 것이지요. 결국 그는 원인 모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 한동안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장소가 주는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나는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바로 귀를 닫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이 오가는 곳은 여러분의 복이 새어나가는 통로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진동입니다. 그런 낮은 진동이 가득한 곳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7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혼자 고요히 책을 읽으며 내면을 가꾸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타인의 성취를 폄하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그 즉시 발길을 돌리십시오. 그곳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축복으로 채워줄 에너지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영혼의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맑은 공기를 찾아 산에 가듯 맑은 말과 맑은 마음이 머무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기운을 갉아먹는 또 다른 위험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싶은 곳은 과거의 슬픔과 회한이 멈춰 있는 곳,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진 장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산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추억이 아름다운 갈무리가 아니라 차마 놓지 못한 미련이나 뼈아픈 후회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70세라는 나이는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지 지나간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오래전 떠나보낸 인연에 매달려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장소나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방치된 폐가와 같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별한 배우자나 먼저 떠난 자식의 흔적이 남은 방을 수년째 그대로 두며 그곳에서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내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없겠습니까만 100년을 살아보니 깨닫게 된 것은 죽은 기운이 머무는 곳에 산 사람이 너무 오래 머물면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마저 잠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네 전통적인 지혜에서도 상가나 묘지를 다녀온 뒤에는 몸을 정화하는 풍습이 있었지요.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슬픔과 상실의 에너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마음의 벽이 얇아져서 주변의 슬픈 기운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너무 자주 가거나 혹은 병원의 중환자실처럼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곳에 이유 없이 머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도리상 가야 할 곳은 가야겠지만 그곳에 무거운 공기를 집까지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슬픔은 전염성이 강하고 한번 가라앉은 마음은 노년의 체력으로는 다시 끌어올리기가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아는 한 노신사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옛 집터를 매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서서 잃어버린 영광을 되새기고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그는 그것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얻은 것은 깊은 화병과 쇠약해진 육체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가 서린 장소는 그 자체로 강력한 음의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일 때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나는 불행하다, 나는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온몸에 전달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면역력 저하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7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억지로라도 밝은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공원, 햇살이 잘 드는 찻집, 생명력이 넘치는 숲길을 걸으십시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미련이라는 이름의 밧줄로 자신을 과거의 어두운 방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 너무 오래된 물건이나 죽은 사람의 물건이 가득 차서 공기가 탁하게 느껴진다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생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슬픔이 머무는 곳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허락된 햇살과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건강하게 지탱해 줄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혼란과 탐욕이 소용돌이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멀리해야 할 곳은 혼란스러운 소음과 인간의 탐욕이 뒤엉킨 곳, 즉 투쟁과 갈등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거친 파도를 다 겪어내고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기에 여전히 돈의 흐름에 일희일비하거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혈안이 된 장소에 머무는 것은 자신의 명줄을 갉아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박장이나 투기성 자금이 오가는 곳 혹은 권력 다툼과 이권 개입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복잡한 시장 바닥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극에 달하면 그곳의 공기는 지극히 날카롭고 탁해집니다. 이를 극양의 기운이 변하여 음이 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친 에너지는 노년에 약해진 심혈관과 신경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극을 에너지 삼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70세 이후의 육체는 그런 진동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에
주식 전광판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가슴을 졸이거나 부동산 투기 현장을 쫓아다니며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하려는 노년의 모습들을 볼 때면 나는 참으로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 얻는 약간의 금전적 이득이 여러분의 수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탐욕의 현장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 분노와 좌절이 함께 소용돌이칩니다. 그런 혼탁한 기운 속에 노출되면 인간의 품격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 본능만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에 더럽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법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소송의 현장이나 갈등이 폭발하는 시위의 현장처럼 증오의 목소리가 높은 곳은 노년의 평온을 단숨에 파괴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모욕하거나 억울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옛말은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입니다. 억지로 이기려다 보면은 기운이 쇠하고 그 상처는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재산 상속 문제로 친척들과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겠다며 매일같이 험한 말을 내뱉고 갈등의 현장을 누볐지요. 결국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판결문이 나오던 날 그는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육체와 정신이 이미 전쟁터와 같은 장소에서 다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장소를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시끄러운 시장통보다는 고요한 숲을, 복잡한 증권가보다는 맑은 물소리가 들리는 개울가를 찾으십시오. 소란스러운 세상의 중심에서 비켜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관조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불필요하게 텔레비전의 시끄러운 뉴스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에 몰두하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틀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평온함이야말로 노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며 그 평온함을 해치는 모든 혼란스러운 장소로부터 여러분을 격리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장소들을 피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장소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장소를 마련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70세라는 나이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면의 뜰을 가꾸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앞서 말한 시비와 질투의 자리, 슬픔과 회한의 방, 그리고 탐욕과 혼란의 현장을 멀리하는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라는 꽃을 피우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삶의 태도를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무언가를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복잡한 인연을 늘리기보다는 맑고 깊은 인연 한두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그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를 벌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런 장소에 가지 않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집 안에 여러분만의 작은 안식처를 만드십시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의자 하나를 두고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나무가 계절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책장에 꽂힌 좋은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성인들의 지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장소입니다. 70세 이후에 가장 큰 공부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얼마나 감사하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느냐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오래되어 쓰지 않는 물건, 과거의 아픔이 서린 물건들을 비워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공간은 그만큼 넓어집니다. 비워진 공간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기가 찾아들기 마련입니다. 정갈한 옷차림과 단정한 주변 환경은 그 사람의 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맑은 기운을 불러 모으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도 중년의 아쉬움도 이제는 그럴 수 있었지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나쁜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 자신을 내던져 상처받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내가 들려준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삼 곳의 극음의 장소를 피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운 빛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노을도 그렇게 평온하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그리고 마음 편안히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맑은 기운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이 늙은 선배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